혹시 용인 수지구 성북역 근처에 있는 두산기술원 부지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무려 1,870억 원. 정말 감도 안 오는 금액에 팔린 땅인데요. 네, 지도를 딱 보면 신분당선 성북역 바로 앞이고 길 건너에 롯데몰이 있는 그야말로 황금 입지거든요. 그쵸. 아마 그 근처 지나가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와, 저 자리에 아파트 들어서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도 바로 이런 기대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게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네이버 카페 게시글을 바탕으로 이 1,870억 원짜리 땅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오늘 분석은 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하나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뒤에 얼마나 복잡한 행정 규제와 또 정치적인 셈법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1,8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한 자산운용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판의 이면을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땅이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인지 그 가치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마스턴 투자운용이라는 회사가 1,870억 원에 인수를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건물 가치가 715억 원, 순수 땅값만 1,165억 원. 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쵸. 금액 자체도 놀랍지만 그 금액을 수긍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입지예요. 자료에 나온 지도를 보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 그렇죠. 신분당선 성북역에서 나오면 그냥 바로 코앞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길 하나만 건너면 롯데몰이랑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있어요. 이미 완벽한 상업지이자 주거지로서의 분위기를 다 갖춘 곳이죠. 맞아요.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수지 주민이라면 누구나 저 자리에 신규 분양 나오면 무조건 청약 넣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조론 입지에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 이건 청약 통장이란 통장은 다 몰려든다고 봐야죠. 그게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예측인 거죠.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개발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땅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본 거죠. 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땅인데 바로 여기서 저도 자료를 보다가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아주 결정적인,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잠깐만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니요? 저는 지도를 봤을 때 바로 길 건너에 롯데몰이 있고 이미 완전한 도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죠? 주변은 다 고층 아파트랑 상가인데 어떻게 저런 핵심 입지가 법적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하고 서류상의 규제가 다를 때가 많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첨부된 토지 이용 계획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부지가 법적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혹시 녹지라니요?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무슨 공원이나 숲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도시 한복판에 왜 저런 땅이 아직 개발 안 되고 남아있을까 싶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규제 때문이에요. 뭐랄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모든 곳이 아파트와 빌딩으로 꽉 차는 걸 막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죠. 법으로 여기는 함부로 건들지 마라. 꼭 딱 못을 박아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도심 한복판의 노른자 땅인데 법의 눈으로는 보존해야 할 녹지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의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용인시만 유별나게 구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가진 공통된 원칙이죠. 그래요? 자료에 이재수 전 춘천시장의 발언이 인용된 게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당시 시장이 최근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자연 녹지 지역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난무하는데 절대 불가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심지어 시가화 예정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녹지 지역의 개발 허가를 내주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네요. 네. 이건 특정 시장의 신념을 넘어서 행정에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봐야겠어요.
개발업자의 이익보다는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계획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개별 부지의 사업성만 보고 쉽게 허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인 셈이죠. 그렇다면 1,870억 원을 투자한 마스턴 투자운용은 이 벽을 어떻게 넘으려고 했던 걸까요? 이런 기본적인 규제도 모르고 투자했을 리는 만무한데요. 그렇죠. 자유에서도 유일한 돌파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용도 지역 변경, 흔히 말하는 종상향이죠. 네. 현재 자연 녹지 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의 법적 신분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바꿔주는 절차입니다. 자료에서 말하듯이 최소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으로 변경이 돼야 우리가 아는 형태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죠. 서류상으로 묶인 거니 서류를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용도 변경이라는 열쇠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손에 쥐어져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군요. 자료에서도 현재 용인시장의 소속 정당을 언급하면서도 이건 정당을 막론하고 어떤 시장이라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큰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그 배경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이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백현동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죠. 아, 그 사건들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두 사건 모두 파고들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먼저 백현동 사건의 경우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하고 심지어 그보다 더 보전 가치가 높은 보전 녹지 지역이었어요. 처음 개발업체는 이 땅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성남시에 2번이나 요청했는데 모두 반려됐죠. 원칙대로 한 거예요. 네, 그게 당연한 시순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신청에서는 격작이 무려 4단계나 등급을 건너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성남시가 이걸 덜컥 승인해 준 겁니다. 4단계나요? 4단계나 건너뛰었다는 게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비유하자면 동네 자전거 도로를 하루아침에 KTX가 시속 300km로 달려도 되는 고속철도 선로로 바꿔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엉청한 거네요. 네, 용적률, 즉 땅 면적 대비 건물을 얼마나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업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던 거죠. 이러니 특혜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었고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도 비슷했나요?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대장동 역시 원래 자연 녹지 지역이었던 땅을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준주거 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 이인이 발생했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불거졌죠. 아, 들어보니 알겠네요. 결국 이 두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가 용도 지역 변경이라는 행정용어 자체에 특혜와 비리라는 어떤 정치적 주홍 글씨를 새겨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이제 어떤 공무원이나 시장이든 용도 변경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설령 절차적으로는 완벽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제2의 백현동, 제2의 대장동이라는 비판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도 선뜻 만지기 어려운 정치적 지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좋은 역세권 땅을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행정 낭비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특혜라는 비판이 무서워서 꼭 필요한 주택 공급을 막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시장 입장에서도 딜레마겠는데요.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한쪽에서는 특혜 시비를 막아야 하는 정치적 생존의 문제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행정적 책무가 있는 거죠. 아,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입지는 최고지만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
그 족쇄를 풀 용도 변경이라는 열쇠는 백편동 트라우마 때문에 시장에 쥐고도 쓰기 어려운 상황. 마스턴 투자 운용은 정말 이 모든 걸 알고 1,870억 원을 쓴 걸까요? 자료에 필자도 묻고 있더라고요. 마스턴 투자 운용은 바보라서 이 땅을 샀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사가 이런 기본적인 규제나 정치적 리스크를 검토 안 하고 투자했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들 나름의 시나리오, 즉 이기는 게임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라고 봐야 해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용도 변경을 관철시킬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가설인데요. 네,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죠. 예를 들어 용인 씨의 아주 파격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공공기여. 네, 우리가 이만큼 이익을 얻는 대신 도로를 넓혀주고 공원을 만들고 문화시설을 지어서 시에 기부하겠다는 식으로요. 특혜 시비를 상쇄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서 용인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을 가능성입니다. 또 드는데요.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모두가 아파트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 자연 녹지 지역에서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형태의 개발을 구상하는 거죠. 물론 아파트만큼의 수익성은 안 나오겠지만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데이터 센터, R&D 복합시설 같은 다른 대안을 검토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길게 보는 시간과의 싸움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가능성이에요. 당장의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거죠. 아. 언젠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는 매우 장기적인 플랜일 수 있습니다. 입지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부동산의 제일 원칙에 투자한 셈이죠. 지금은 묶여있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선점한 것일 수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자료의 결론처럼 된다 안 된다의 이분법으로 볼 사안이 전혀 아니군요. 오히려 용인시의 행정, 지역 정치의 역학관계, 그리고 마스턴 투자 운용의 진짜 속내, 이 세 플레이어의 복잡한 수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문제네요.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 이슈로 넘어서 우리 사회의 행정과 정치, 그리고 거대 자본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용인 성북역 두산기술원 부지를 둘러싼 뜨거운 기대와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모두가 탐내는 최고의 입지지만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법적 규제와 백현동이라는 과거의 정치적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료에서도 행정과 정치, 개발사의 움직임을 함께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취자분께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특혜 시비라는 정치적 부담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런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를 공급해달라는 그 지역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죠. 네. 만약 이 두 가지 힘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과연 어떤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땅의 미래는 행정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가에 따라 결정될지도 모릅니다.